여긴 귀빈석입니다, 어르신. 중령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잠시 앉아만 보려 했습니다. 79살 노인의 대답은 조용했습니다. 손에 든 낡은 탄약 상자가 빗물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귀빈 명단에 없으시면 안 됩니다. 규정이거든요. 규정이면 따르지요. 노인은 묵묵히 일어섰습니다. 반세기 전 군복 재킷 위로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무초대자들은 행사장 외부로 이동시키세요. 중령의 지시가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요란한 엔진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검은색 군용 SUV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방문입니다. 의전 요원이 외쳤습니다. 차량 번호판에는 국방본부 의전 표식이 선명했습니다. 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과연 이 차량에서 누가 내릴 것인가요? 그리고 쫓겨나던 노인의 운명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시간은 그날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5시부터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회색 담요를 덮어놓은 듯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청룡 제7기갑사단 주둔지에는 이른 아침부터 행사 준비로 분주한 발걸음들이 이어졌습니다. 군화 소리가 빗소리와 함께 아스팔트 위에서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창설 50주년 기념식, 반세기 역사를 자랑하는 이 부대의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주요 도로에는 태극기와 부대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정문 앞 대형 현수막에는 자랑스러운 50년, 새로운 50년을 향해라는 구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현수막을 적시며 글씨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행사장 곳곳에 설치된 하얀 천막들이 빗방울을 받아내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귀빈석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의자들이 정렬되어 있었고 그 앞으로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거대한 태극기와 사단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그 아래로는 각종 훈장과 기념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행사 준비를 담당한 부사관들이 마이크 점검을 하고 있었고 군악대원들이 악기를 조율하며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오전 9시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한 정장 차림의 정치인들이 검은 승용차에서 내려 경호원들과 함께 걸어왔고 반짝이는 견장을 단 현역 장군들이 당당한 걸음으로 귀빈석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온 퇴역 군인들까지. 어떤 이들은 정장을 입었고 어떤 이들은 낡은 군복을 꺼내 입고 왔습니다. 모두들 이 뜻깊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발걸음을 했습니다. 입구에서는 신분 확인과 초청장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상병들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내빈들을 안내했습니다. 행사장 내부로 들어서면 커다란 환영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고 그 아래로는 부대 역사를 담은 사진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들 속에는 젊은 군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장 입구 쪽에서 조금 특별한 모습의 노인 한 분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여전히 군인의 기품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있는 가운데 그만은 빗물을 맞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 빗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낡은 전투복 재킷 위에 검은 코트를 걸쳤는데 재킷 가슴팀에는 색이 바랜 군번줄이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군번줄의 금속 부분은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코트는 오래되었지만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고
단추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강도윤, 79살. 그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철제 탄약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상당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상자 표면은 녹이 슬어 있었고 곳곳에 찌그러진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모서리 부분은 특히 심하게 마모되어 있어서 오랜 세월 누군가의 손을 거쳐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상자를 마치 소중한 보물처럼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감싸듯 안고 있는 모습에서는 깊은 애착이 느껴졌습니다. 강도윤은 행사장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젊은 군인들이 분주하게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고 각종 장비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그리움과 아련함이 동시에 스며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때로는 미소를 짓기도 했고 때로는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기념품 판매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급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취사병들이 대형 솥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고 그 냄새가 행사장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그 냄새를 맡으며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귀빈석 쪽으로 향하는 강도윤의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몇 고위 인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장성급 장교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쑥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분위기는 품격 있고 엄숙했습니다. 여긴 귀빈석입니다. 어르신. 갑자기 뒤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도윤이 천천히 돌아보니 중령 계급장을 단 군인이 큰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태진 중령, 45살.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다림질이 완벽하게 된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구두는 반짝반짝 빛이 났고 계급장은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정확한 위치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냉정했고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완벽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오랜 군 생활에서 체득한 예의가 배어 있었습니다. 잠시 앉아만 보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오랜 세월 침묵 속에서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서글픈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태진 중령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는데 그 위에는 귀빈 명단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귀빈 명단에 없으시면 앉으실 수 없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태진의 말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행사 의전을 총괄하는 책임자였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는 조그만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직무에 대한 강한 책임감과 동시에 융통성 없는 경직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잠시 이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원망이나 불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일반석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어깨는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이태진은 강도윤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곧 다른 업무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에게는 체크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반석 맨 끝자리. 천막 모서리 부분이라
빗방울이 간혹 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강도윤은 그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는 차가웠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탄약 상자를 올려놓고 조용히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독이는 듯한 손짓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천막 위를 두드리며 분위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행사장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 갔지만 강도윤만큼은 홀로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그 자리에서만 다르게 흐르는 것처럼 그의 주변으로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듯 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행사장 분위기가 한층 더 분주해졌습니다. 의전 요원들이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었고 군악대원들이 마지막 연습을 위해 악기를 정렬하고 있었습니다. 귀빈석에는 하나둘씩 중요 인사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차관,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몇몇 기업 임원들까지 모두들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반석 쪽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빗물이 새어드는 천막 모서리에서는 몇 방울의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위에 고인 빗물을 치우려는 사람도 없었고 바닥에는 젖은 신발 자국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에게는 이곳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강도윤은 여전히 맨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개의치 않은 채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흰색이었을 것 같은 손수건은 이제 누런빛이 돌았고 가장자리는 해져서 실밥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 손수건으로 목에 걸린 인식표를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인식표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표면에 새겨진 글씨들은 마모되어 가까이 가지 않으면 읽기 어려웠고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달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도윤은 그것을 마치 가장 소중한 보석을 다루듯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손수건을 접었다 펴기를 반복하며 인식표의 구석구석까지 정성을 들였습니다. 탄약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그의 손가락이 상자 표면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녹슨 철제 표면에는 수많은 흠집과 찌그러진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국은 총탄에 의한 것 같았고 어떤 자국은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마모의 흔적이었습니다. 강도윤의 손가락 끝에서는 그 모든 상처들이 하나하나 기억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젊은 군인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박민수, 28살의 상병이었습니다. 키는 보통이었지만 어깨가 넓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군복은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고 계급장은 정확한 위치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다른 군인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과 인간적인 따뜻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손에 비닐 우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비닐 우비는 행사용으로 준비된 것 같았는데 아직 포장이 뜯어지지 않은 새 것이었습니다. 그는 강도윤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젖으면 안 됩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정중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군인 특유의 딱딱함보다는 인간적인 정이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우비 포장을 뜯어서 강도윤에게 내밀었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외라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신기한 듯 했습니다. 고맙네요. 괜찮아요. 비는 익숙해요. 강도윤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비를 맞으며
살아온 사람의 체념과 동시에 담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인식표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한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동질감이었습니다. 강도윤의 눈빛에는 다른 노인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우를 떠나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묘한 고요였습니다. 깊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평온한 모든 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래도 감기 걸리시면 안 되죠. 오늘 특별한 날인데요. 민수가 다시 우비를 권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진정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강도윤은 잠시 민수를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만에 받는 친절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우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젊은 친구가 생각이 깊네요. 고마워요. 그 순간 행사장 한편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태진 중령이 다른 의전 요원들과 함께 뭔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욱 굳어져 있었고 목소리는 한층 더 권위적이었습니다. 무초대자들은 행사장 외부로 이동시키세요. 빗물도 새고 있고 정식 귀빈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태진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클립보드가 들려 있었고 그 위에 명단을 확인하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의전 요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지시를 받아들였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굳은 얼굴로 중령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계급의 벽은 명확했고 그가 끼어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자연스럽게 쥐어졌다가 다시 풀렸습니다. 강도윤은 그 지시를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일인 양 담담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인식표를 닫고 있었고 표정에는 체념보다는 이해라는 감정이 더 많이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그냥 보고 싶었을 뿐인데요. 강도윤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작았지만 민수에게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깊은 그리움과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게 된 사람의 탄식 같았습니다. 강도윤의 손가락이 탄약 상자 표면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녹슨 철제와 피부가 마찰하면서 나는 금속성 긁힘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행사장의 다른 소음들을 뚫고 나와 묘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이 깨어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민수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최종 점검이 한창이었습니다. 음향 시설을 담당하는 기술자들이 스피커를 조정하고 있었고 사진기자들이 최적의 촬영 위치를 찾아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서는 한 노인이 조용히 자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 위에 탄약 상자를 다시 양손으로 안고 젖은 의자를 뒤로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더욱 외로워 보였지만 여전히 군인의 품격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우비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에서는 한 노인의 작은 소원이 조용히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천막을 두드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렸습니다. 비가 더욱 거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막 위를 두드리는 빗소리가 점점 더 격렬해졌고 바람까지 불어오면서 천막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의전 요원들이 서둘러 마지막 점검을 마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귀빈석의 고급 의자들에는 비닐 커버가 씌워졌고 무대 위의 장비들도 비가림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분주한 와중에도 강도윤을 향한 시선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이태진 중령이 클립보드를 들고 몇 명의 의전 요원들과 함께 그쪽을 바라보며 뭔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때로는 강도윤을 힐끗힐끗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의전 요원 2명이 정중한 걸음으로 강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명은 하사 계급장을 단 젊은 군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민간 의전업체에서 온 듯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둘 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출입권이 없으셔서요. 하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규정을 어길 수 없다는 단호함도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빨간색 출입증을 들고 있었는데 그것이 없으면 행사장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의전업체 직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요. 비도 새고 있어서 다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강도윤은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강도윤을 직접적으로 몰아내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규정과 안전을 이유로 그가 떠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람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규정이면 따르죠. 강도윤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아닌 수긍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군 생활을 통해 체득한 규정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일어나면서 무릎 위에 탄약 상자를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상자는 여전히 무거워 보였고 강도윤의 나이를 고려하면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정성스럽게 안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급히 앞으로 나서며 강도윤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비가 심해졌습니다. 잠시만 계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행사장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비가 더욱 거세어져서 밖으로 나가기에는 위험해 보였습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우산을 써도 소용없을 정도였습니다. 의전 요원들은 민수의 개입에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규정은 명확했지만 이런 악천 후에 노인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입구 쪽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늦게 도착하는 귀빈의 차량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단순한 승용차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욱 웅장하고 강력한 엔진 소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군용 SUV 여러 대가 줄지어 행사장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맨 앞의 차량은 특히 크고 위압적이었으며 뒤따르는 차량들도 모두 같은 모델이었습니다. 차량들의 움직임은 질서정연했고
마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행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귀빈석에 앉아있던 정치인들도 고개를 돌려 차량들을 바라봤고 의전 요원들은 서둘러 무전기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악대원들까지도 연주 준비를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의전 담당 요원 중 한 명이 무전기를 붙잡고 급히 외쳤습니다. 예정에 없던 방문입니다. 확인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긴장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행사 일정은 분 단위로 정해져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다른 의전 요원들도 서둘러 무전기와 휴대폰을 확인하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썼습니다. 이태진 중령은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클립보드를 손에 꽉 쥐고 있었는데 너무 세게 쥐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당황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허락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태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주변의 의전 요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늘 행사는 그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것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차량들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맨 앞 차량의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국방본부 의전 표식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뒤따르는 차량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방문이 아니라 공식적인 국방부 고위급 방문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의전 요원들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당황했던 모습에서 긴장과 경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가 급히 무전기에 대고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본부 차량 확인. 반복합니다. 국방본부 의전 차량 확인. 이태진 중령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고위급 방문에 대해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자연스럽게 군복의 단추를 확인하고 계급장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행사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편안하게 담소를 나누던 귀빈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차량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군악대원들은 지휘자의 신호를 기다리며 악기를 준비했고 의전 요원들은 서둘러 맞이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강도윤을 내보내려던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강도윤 앞에 서 있었는데 이제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강도윤만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는 차량들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기대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차량이 완전히 정차했습니다. 엔진이 꺼지면서 웅장했던 소리가 사라졌고 행사장에는 일시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차량의 뒷문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차량 주변으로 몇 명의 경호원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들은 훈련된 움직임으로 주변을 점검하고 무전기로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매우 전문적이었고 중요한 인물이 탑승해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과연 누가 이 차량에서 내릴 것인가요?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방문이 오늘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요? 강도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천막 위를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대한 일이 일어나기 직전의 전조 같았습니다. 첫 번째 SUV의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경호원이 문을 잡고 서 있는 가운데 반짝이는 견장을 단 군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성 장군의 계급장이 빛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그의 군복은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고 모든 장식이 정확한 위치에 달려 있었습니다. 뒤이어 또 다른 사성 장군이 내렸습니다. 두 번째 차량에서는 준장 계급장을 단 장교들이 연달아 내렸습니다. 총 5명의 고위급 장성들이 비오는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등장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을 경직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행사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귀빈석에 앉아있던 정치인들과 기업 임원들이 모두 일어서서 긴장한 표정으로 장성들을 바라봤습니다. 의전 요원들은 급히 맞이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사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군악대는 지휘자의 신호를 기다리며 연주할 준비를 했지만 지휘자 역시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선 장성은 서재원 대장이었습니다. 61살의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걸음걸이에서 강인한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날카로우면서도 품격이 있었고 눈빛에는 오랜 군 생활을 통해 쌓인 권위와 동시에 인간적인 따뜻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사성 장군의 견장은 그의 지위를 말해주고 있었지만 그보다는 그 자체로 풍기는 아우라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재원 대장의 행동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는 곧장 귀빈석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돌려 행사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무대도 귀빈석도 아닌 일반석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태진 중령은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긴장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위급 방문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경례를 하며 말하려고 했습니다. 사령관님, 이쪽은 이태진이 귀빈석 방향을 가리키며 안내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의를 갖추려는 노력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상황을 통제하려는 의도도 엿보였습니다. 그는 서재원 대장을 귀빈석으로 안내해서 정상적인 행사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재원 대장은 그의 말을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그의 손동작은 단호했지만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제스처였습니다. 그는 이태진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굳은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서재원 대장은 계속해서 일반석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고 마치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장성들도 그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행사장의 모든 시선이 서재원 대장의 움직임을 따라갔습니다. 귀빈석의 인사들은 일어서서 목을 빼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의전 요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군악대원들까지도 연주를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재원 대장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머물렀습니다. 일반석 맨 끝 빗물이 새는 자리에 앉아있던 강도윤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여전히 탄약 상자를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기대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재원 대장이 강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고
표정에는 감격과 같은 감정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장성들도 그를 따라 움직였는데 이들 모두의 표정이 진지하고 엄숙했습니다. 강도윤은 서재원 대장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군인답게 절도가 있었습니다. 탄약 상자를 한 팔로 안고 다른 손으로는 옷깃을 정리했습니다. 비록 낡은 옷이었지만 그는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빗속에서도 똑바로 서 있는 강도윤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고 머리를 든 자세에서는 굴복하지 않는 자존심이 느껴졌습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과 옷을 적시고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서재원 대장이 강도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그 공간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서재원 대장이 취한 행동은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강도윤에게 정중한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사성 장군이 한 노인에게 경례를 하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경례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강 원사님, 오랜만입니다. 서재원 대장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습니다. 그 속에는 깊은 존경과 그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원사님이라는 호칭은 강도윤의 과거 계급을 나타내는 것이었지만 그보다는 깊은 애정과 존경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성 장군이 한 노인을 원사님이라고 부르며 경례를 하는 상황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깊은 의미가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귀빈석에 앉아있던 정치인들과 기업 임원들은 일어서서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쫓으려고 했던 노인이 갑자기 최고위급 장성의 경례를 받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아 손에 들고 있던 우비를 떨어뜨렸습니다. 투명한 비닐 우비가 젖은 바닥에 떨어지면서 물이 튀었지만 그는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은 벌어진 채로 고정되어 있었고 눈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강도윤과 서재원 대장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태진 중령은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내쫓으려고 했던 노인이 사성 장군의 경례를 받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에 들고 있던 클립보드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장성들도 서재원 대장의 뒤에서 정중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강도윤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깊은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행사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어수선함과 당황은 사라지고 대신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빗소리마저도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역사적인 순간을 더욱 인상 깊게 만드는 배경음 같았습니다. 강도윤은 서재원 대장의 경례를 받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람보다는 깊은 감동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태진 중령은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고 손에 든 클립보드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그는 서재원 대장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이분은 초대 명단에 없던 분이신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규정을 고수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계급의 장성이라고 해도 정해진 절차와 규정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태진에게는 완벽한 행사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서재원 대장의 반응은 그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서재원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불쾌함과 동시에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성 장군의 권위와 카리스마가 한순간에 드러났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서재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력했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더 이상의 이해 제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태진은 그 목소리를 듣고 즉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계급의 차이와 위압감을 한순간에 느낀 것이었습니다. 서재원 대장은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말은 분명하고 또렷했으며 빗소리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구석구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분은 나와 함께 천령고지 전투에 투입됐던 마지막 생존 교관이십니다. 천령고지라는 이름이 언급되자 행사장에 있던 나이든 군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은 한국 군사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젊은 군인들은 그 의미를 잘 몰랐지만 중년 이상의 군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전설 같은 작전이었습니다. 귀빈석에 앉아있던 한 정치인이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천령고지라니 1973년 그 작전 말인가요? 그 질문에 서재원 대장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회상과 감회가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중이었을 때 제 소대가 전멸할 뻔했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서재원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생명을 건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행사장의 분위기는 더욱 숙연해졌습니다. 한태진 중령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국방부 협력업체의 고문으로서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방금 전까지 강도윤을 무시하고 내쫓으려 했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서재원 대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내보내려 했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는 강도윤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성 장군이 한 노인에게 사과하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그의 사과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뒤이어 들어온 다른 장군들도 하나둘씩 강도윤 앞에 경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또 다른 사성 장군이 정중한 자세로 경례를 했고 이어서 3명의 준장들도 차례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5명의 고위급 장성들이 한 노인에게 동시에 경례하는 모습은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빗속에서 반짝이는 계급장들이 무겁게 흔들렸습니다. 빗방울이 견장과 계급장에 맺혀서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각각의 계급장은 오랜 군 생활과 수많은 공적을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한 노인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군악대원들까지도 악기를 내려놓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의전 요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강도윤은 이 모든 경례를 받으며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각의 장성들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탄약 상자를 든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간직해왔던 기억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는 그의 표정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바닥에 떨어진 우비를 줍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강도윤과 장성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보호하려고 했던 노인이 이토록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태진 중령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클립보드를 든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행사 진행의 책임자로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한 부담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귀빈석의 사람들도 모두 일어서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치인들과 기업 임원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경외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이런 반전을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빗소리가 계속해서 천막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조차도 이 엄숙한 분위기를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역사적인 순간을 더욱 인상 깊게 만드는 배경음향 같았습니다. 행사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일상적인 기념행사에서 갑자기 역사의 한 페이지가 펼쳐지는 무대로 변모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특별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재원 대장은 강도윤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행사장 중앙에 설치된 마이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확고했고 표정에는 오랜 세월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서재원 대장의 모습은 위엄 있었습니다. 그의 군복에 달린 각종 훈장들이 빗물에 젖어 더욱 빛났고 사성 장군의 견장은 그의 말에 무게를 더해 주었습니다.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분은 천령 작전의 마지막 영웅입니다. 서재원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말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오랜 세월 침묵해야 했던 진실을 마침내 세상에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명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우리 32명을 구하신 분입니다. 행사장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명령 위반과 구조라는 상반된 내용이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명령을 위반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서재원을 바라봤습니다. 국가 기밀이었기에 이름조차 기록에 남지 못했습니다. 서재원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영웅이 역사에서 지워진 채 살아왔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의 주먹이 자연스럽게 쥐어졌다가 다시 풀렸습니다. 강도윤은 서재원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무릎 위에 탄약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그 상자는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비밀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강도윤의 손이 천천히 상자의 걸쇠를 만졌습니다. 녹슨 금속 걸쇠는 뻣뻣했지만 그의 손길은 익숙했습니다. 마치 수천 번도 더 열어봤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습니다. 상자가 열리자
그 안의 내용물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위에는 노랗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전투지도였습니다. 연필로 그어진 선들과 작은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만 오랜 세월로 인해 일부는 흐려져 있었습니다. 지도 곳곳에는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어려웠습니다. 지도 아래에는 탄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탄피와는 달리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표면에는 작은 글씨로 뭔가가 새겨져 있었지만 멀리서는 읽기 어려웠습니다. 강도윤의 손가락이 그 탄피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피 묻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흰색 편지지였을 것이지만 이제는 누런빛을 띠고 있었고 곳곳에 갈색 얼룩들이 있었습니다. 그 얼룩들이 피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전쟁의 흔적임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편지지는 접혀 있었고 가장자리는 해져서 조금만 잘못 다뤄도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강도윤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만 간직해왔던 기억들이 이제야 세상의 빛을 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서재원 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강도윤의 허락을 구하는 듯한 눈빛으로 탄약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강도윤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가 온 것입니다. 서재원이 그 유품들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특히 피 묻은 편지를 받을 때는 마치 성물을 다루듯 정성스러웠습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흥분 때문인지 감동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서재원의 손동작은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편지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찢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천천히 펼쳐진 편지 위에는 손으로 쓴 글씨들이 나타났습니다. 글씨체는 반듯했지만 급하게 쓴 흔적이 있었고 몇 군데는 얼룩으로 인해 읽기 어려웠습니다. 서재원은 편지를 읽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감격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본 후 마이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이것은 중령 박영석의 필체입니다. 서재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들어올리며 계속했습니다. 편지지는 빛에 비쳐서 더욱 낡고 소중해 보였습니다. 전원생존, 공은 강 원사에게 있다. 이 한 문장은 행사장 전체를 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말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전원생존이라는 말과 강 원사에게 공이 있다는 말이 조합되면서 강도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당황과 혼란은 사라지고 대신 경건하고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강도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귀빈석에 앉아 있던 정치인들과 기업 임원들의 표정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존경과 경외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강도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보호하려고 했던 노인이 이토록 위대한 분이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영웅은
조용히 사라진 분이었네요. 민수의 중얼거림은 작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진정한 영웅에 대한 깨달음과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의 영웅이 아니라 묵묵히 희생한 진짜 영웅에 대한 경외감이었습니다. 이태진 중령은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내쫓으려고 했던 노인이 국가적 영웅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 든 클립보드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는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한태진 중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방부 협력업체의 고문으로서 권력과 명예에만 집착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도윤을 바라보며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감동적인 순간을 더욱 인상 깊게 만드는 배경음향 같았습니다.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재원 대장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강도윤에게 돌려준 후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할 말이 더 있다는 것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서재원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도윤을 바라본 후 계속했습니다. 청룡사단 장학기금의 익명 기부자 역시 이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행사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청룡사단 장학기금은 이 부대에서 매우 유명한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익명의 기부자가 꾸준히 기부금을 보내왔고 그 덕분에 많은 군인 자녀들이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부자의 정체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귀빈석에 앉아있던 한 정치인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그게 이 어르신이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 어렵다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쫓으려고 했던 노인이 수십 년간 기부를 해온 인물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재원 대장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전우들이 남긴 가족들에게 40년간 월급 일부를 보내셨습니다. 이 말은 행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기부를 계속했다는 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거의 종교적 차원의 헌신이었습니다. 특히 군인들에게는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도윤은 그 말을 듣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부끄러움과 겸손함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과분한 칭찬을 받고 있다는 생각인 듯 했습니다. 그건 이름 모를 동지들 덕분입니다. 저는 단지 대리였을 뿐이에요. 강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 속에는 진정한 겸손과 동시에 전우들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을 인정받는 것보다는 함께 싸웠던 동료들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서재원 대장은 강도윤의 겸손한 말을 듣고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천천히 내려놓고 강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경건했고 표정에는 깊은 존경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원사님. 서재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강도윤 앞에서 다시 한번 정중한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번 경례는 이전보다 더욱 깊고 정성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신호라도 받은 것처럼 행사장에 있던 다른 모든 장군들이 일제히 자세를 취했습니다. 먼저 또 다른 사성 장군이 일어서서 경례했고
이어서 준장들도 차례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웠지만 동시에 엄숙했습니다. 대령들도 뒤따랐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던 의전 담당자들, 참모들, 그리고 각 부서의 책임자들까지 계급이 높은 순서대로 차례차례 일어서서 강도인을 향해 경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진 중령도 떨리는 손으로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이제는 부끄러움과 함께 진심 어린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클립보드를 줍지도 않은 채 강도인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사관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행사 진행을 도와왔던 하사관들, 병무를 담당하던 중사들, 그리고 각종 보급을 담당하던 상사들까지 모든 부사관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한 경례를 올렸습니다. 마침내 일반 병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를 비롯한 상병들, 행사 지원을 하던 하병들, 그리고 막 입대한 이등병들까지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들이 강도인을 향해 경례하고 있었습니다. 천막 아래의 수백 명 군인들이 동시에 경례하는 장면은 장관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숲이 바람에 일제히 고개를 숙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고 그 속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행사장에는 깊은 정적이 흘렸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경례 자세를 유지한 채 강도인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빗방울이 계급장에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딸각딸각하는 작은 소리였지만 정적 속에서는 매우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각각의 계급장에 맺힌 빗방울들이 반짝이며 떨어지는 모습은 마치 눈물 같기도 했습니다. 강도인은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군인답게 절도가 있었지만 감정의 동요가 느껴졌습니다. 탄약 상자를 한 팔로 안고 다른 손으로는 모자를 벗어 가슴에 안았습니다. 귀빈석에 앉아있던 민간인들도 모두 일어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치인들과 기업 임원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인사들까지 군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숙연한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동참했습니다. 군악대원들도 악기를 내려놓고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트럼펫과 트롬본, 드럼과 심벌즈까지 모든 악기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고 연주자들은 음악 대신 침묵으로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행사 진행을 담당했던 민간업체 직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음향 기술자들과 촬영 감독들, 그리고 각종 장비를 담당하던 스태프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을 멈추고 이 역사적인 순간에 동참했습니다. 강도윤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견뎌왔던 무게가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모든 사람들의 경례에 답했습니다. 한태진 중령은 귀빈석 한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권력과 명예에만 집착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행사장을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감동적인 순간을 더욱 성스럽게 만드는 자연의 축복 같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세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명의 노인을 향해 경례하는 장면에서 누구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흐느꼈고 어떤 이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정한 영웅에 대한 늦은 인정이 가져다 준 감동이었습니다. 민수의 볼에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보호하려고 했던 노인이 이토록 위대한 분이었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그는 경례 자세를 유지한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순간 행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영웅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희생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의 영웅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조용히 사라진 진짜 영웅의 모습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이 모든 경례를 받으며 마침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외로움과 침묵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희생이 드디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례가 끝난 후 서재원 대장은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마음속에 품어온 다짐을 마침내 실행에 옮길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강도윤 원사를 청룡사단 명예교관으로 임명합니다. 서재원의 목소리는 굵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 선언은 단순한 임명이 아니라 역사적 정의의 구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군악대 지휘자가 재빨리 지휘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트럼펫의 나팔 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축하와 동시에 경건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른 관악기들도 하나둘씩 합류하며 장중한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면서 무대 위의 태극기가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빨갛고 파란 태극 문양이 바람에 춤추듯 움직였고 그 모습은 마치 이 순간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단기도 함께 펄럭이며 이 역사적인 순간에 동참했습니다. 강도윤은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오랜 세월의 고통과 외로움이 마침내 위로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태진 중령이 조용히 강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부끄러움과 후회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권력과 명예에만 집착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한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강도윤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자세에서는 진정한 참회가 느껴졌습니다. 강도윤은 한태진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강도윤의 말은 짧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속에는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격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강도윤을 향해 정중한 경례를 올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의 경례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교관님.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강도윤을 통해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규정과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속 내리던 비가 서서히 멈추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먹구름들이 천천히 걷히면서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빗줄기였지만 점점 더 넓어지면서 행사장 전체를 밝혔습니다. 햇살이 천막 위를 비추자 젖어있던 모든 것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의 계급장과 훈장들, 그리고 강도윤의 인식표까지 마치 이 순간을 축하하기 위해 하늘이 특별한 조명을 켜준 것 같았습니다. 서재원 대장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신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까지 멈추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연까지도 이 순간을 축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도윤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평온함과 동시에 깊은 그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떠올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전우들이 오늘따라 많이 오네요. 강도윤의 중얼거림은 작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함께 싸웠던 동료들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전우들이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행사는 예정보다 훨씬 의미 깊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프로그램들은 모두 뒤로 밀리고 대신 강도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이 순간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귀빈석에 앉아있던 정치인들과 기업 임원들도 완전히 달라진 표정으로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강도윤에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진정한 존경과 경외감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의전 요원들도 이제는 강도윤을 귀빈 중의 귀빈으로 모셨습니다. 그들은 강도윤을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고 모든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냉대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군악대는 계속해서 장중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 선율은 승리의 기쁨과 동시에 희생에 대한 추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음악에 맞춰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태진 중령은 강도윤에게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규정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민수는 강도윤 곁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영웅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군 생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앞으로의 복무에 대한 자부심과 의미를 찾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나오자 행사장 전체가 밝고 따뜻해졌습니다. 젖었던 땅에서는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었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강도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강도윤은 탄약 상자를 다시 무릎에 올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상자는 더 이상 혼자만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역사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강도윤에게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젊은 군인들은 그에게서 진정한 군인 정신을 배우고 싶어 했고 중년의 장교들은 그의 희생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이후 청룡사단 내부 게시판에는 한 줄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누가 올렸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글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진짜 영웅은 기록에 없었다. 이 한 줄은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의 영웅이 아니라 묵묵히 희생하고 조용히 사라진 진짜 영웅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청룡사단의 명예교관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희생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고 강도윤의 미소는 오랜 세월의 아픔을 모두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영웅의 이야기가 마침내 세상에 전해진 날이었습니다.